많이 아프시답니다. 환절기에는 항상 그래서 옷을 잘 챙겨 입고 다녀야 되는데 조금만 얇게 입으면 현이가 현명한 거지. 차라리 땀 조금 나는 게 낫지, 그치? 안녕. 그 사이에 연습 문제 한번 또 풀어봐야 돼. 네. 답지 보관하는 거야? 초반에는 답지 그냥 봐. 3권 할 때까지는. 답지하고 친해야 돼. 답지를 멀리 하면은 몰라.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답지를 놓고 보는 게 가장 현명해. 왜? 아무리 봐도 문제를 어떻게 풀지 생각이 안 나는데 답지만 계속 붙잡고 있다. 문제만 계속 붙잡고 있다고 풀 수 있을까? 절대 없지. 그래서 답지를 보면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답지 예찬론자야. 답지를 보면서 공부하면 실력이 는다. 근데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의 법칙.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 보죠. 자, 먼저 운동의 제1법칙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관성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관성은 영어로 inertia라는 말을 쓰고 있어. 우리 관성에 대해서 전에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자, 이 관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뭐라고 했지? 관성을 나타내는 척도. 이게 클수록 관성이 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질량이지. 바로 질량이라는 게 관성의 척도야. 자,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관성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자, 관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해도 합력이 0이 될 때, 말이 길다, 그지? 요즘 이 말을 확 줄여서 얘기해. 여기 사용하는 이 말을 요즘 확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알짜힘이 0일 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때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이와 같은 성질을 관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 하지?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해.
자, 그리고 운동하던 물체는 자, 자신이 갖는 속력을 갖고 항상 일정하게 운동하려고 해. 무슨 뜻? 등속도 운동하려고 한다. 계속 등속도 운동하려는 이런 물체의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성이 크면 질량이 큰 거야.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자기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게 바로 관성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야기해 보자. 관성과 좌표계라는 얘기를 잠깐 여기서 언급해 보도록 할게. 자, 관성과 좌표계에 관한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성과 좌표계의 얘기를 보는데 먼저 좌표계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 이 부분은 약간 어렵게 해줄게. 오케이? 좀 근본적으로 약간 어렵게 해줄게. 이 부분은 고등학교 교과까지는 이 표현으로 다루진 않아. 자, 이쪽 방향을 X방향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무슨 방향? Y방향이고 이쪽으로 나오는 방향은 Z방향이라고 하자. 여기 원점 5야. 이 원점 5에 대해서 처음에 얘와 일치하는 어떤 좌표가 있었어.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라는 좌표를 갖고 있었어. 쉽게 표현해서 바깥쪽에 는 하얀 좌표는 도로 좌표, 도로. 그리고 노란 좌표는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에 있는 좌표계다라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 순간에 일체에 있다가 이 버스가 u라는 속도로 x방향으로 진행하는데 x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뭐라고 썼지? x방향만 가리킨 단위 벡터를 i-이라고 썼던 거 기억하지? i-이라고 해. 그래서 x방향으로 노란 아이가 운동을 하는 거야. 오케이? 등속도로 운동한다라고 얘기하자. 어떤 시각이 되었을 때 얘는 이동을 했어. 그래서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썼었대. 오케이? 자, 이때 이 버스 안에는 날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 파리니까 P라고 쓰자. 이 파리의 위치 벡터는 O'점에서 보는 좌표계에서 보면 얘는 O'이라고 쓸 수가 있어. O'. 그리고 O점에서 보는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될까? 얘는 O 벡터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원점은 등속도로 운동했지. 맞아? 등속도로 운동해서 이 위치는 얼마가 돼?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니까 UTI-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UT라고 쓸 수 있대. 자, 그래서 이 벡터를 살펴보니까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지. 즉, 얼이라는 벡터는 얼 프라임 벡터 더하기 UTI-라고 쓸 수 있대.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어. 또는 all 프라임이라는 값은 all 벡터 마이너스 ut i 해시라고 쓸 수 있대요. 그럼 얘는 x, y 지성분으로 나눠보면 x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x 마이너스 ut y 프라임이라는 것은 y g 프라임이라는 것은 g가 돼서 이거는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속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속도는 x의 시간의 변화량이 되든 얘에 대한 변화량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변화되면 얼마가 되니? 프라임에 대한 속도가 된다. 속도가 돼 버린다. 그래서 움직이는 좌표에서 보는 속도야. 그래서 얘는
vx 프라임 마이너스, 자, 이 값은 vx 마이너스 얘는 시간에 대한 변화량 나눠주면 t만 없어져서 u라는 값이 돼요. 그 다음에 y 방향의 좌표 변화 없지. g 방향의 좌표도 변화가 없지. 그래서 요 i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움직이는 좌표에서 부는 물체의 속도는 물체의 속도 빼기 좌표의 속도야. 무슨 속도지? 무슨 속도? 얘가 상대 속도가 되는 거야. 자, 한편 얘를 또 변화량을 한번 살펴보자.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보래.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뭐라고 했지? 가속도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얘는 ax 프라임이라는 값은 ax. 그 다음에 u는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지. 그대로야. 그 다음에 ay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ay, ag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h가 됐대. 오케이? 그래서 얘는 a라는 벡터는 어디에서 관찰하든 항상 어떻다? 같다. 오케이? 여기다 질량만 곱하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알까? 여기다 질량만 곱하면 힘이 돼버리는 거야. 결국에 이 두 물체는, 자, 작용하는 힘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난다? 같게 나타난다라고 해. 자, 지면이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라고 부른다면,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도 무슨 좌표계다? 똑같은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관성 좌표계다라고 얘기해요. 이거에 빗나가서 비관성 좌표계, 요즘은 가속 좌표계라고 사용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원운동 뒤쪽에 자, 원심력이라는 힘을 다룰 때 관성력을 보게 될 거야. 관성 때문에 나타난 힘이야. 그래서 많은 책들이 관성력을 여기다 붙여 쓰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서 그 좌표계에 대해서는, 비관성 좌표계 또는 가속 좌표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책예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어. 물체의 관성이 성립하는 것은 정지좌표계,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도 포함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하여 물체 운동을 보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서 지면은 보통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를 생각해서 얘를 정지좌표계, 즉 뭐라고? 관성좌표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하여 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안과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움직이는 등 물체의 관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게 바로 관성력이라는 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아직은 F는 MA도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서 뒤쪽에 붙여 써주기로 할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내가 버스를 탔어. 근데 갑자기 버스가 달리다가 정지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마치 내가 느낄 때는 누군가 당기는 것처럼 느끼잖아. 오케이? 누군가 당기는 것처럼 느껴. 실제로 그 힘은 존재해야 하네? 안 하는데 관성 때문에 내가 느끼는 힘이야. 그래서 이걸 관성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경우에 버스가 막 속도가 변하면서 운동하는 경우에 그 내부에 있는 관측자들은 힘을 느끼게 되므로 이런 아이들은 관성계라고, 관성기준 틀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물체의 관성이 성립하는 좌표계, 즉 같은 형태로 힘이 표현되는 좌표계를 관성계 또는 관성기준 틀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성의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갈릴레이 사고실험과 관성의 예들을 여기에서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자. 갈릴레이의 사고실험. 갈릴레이는 참 다사다난하게 살았더라. 아버지도 천문학자야. 갈릴레이 아버지가 천문학자야. 근데 갈릴레이가 기반을 잡지 못했던 시절에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그 기존까지의 과학의 법칙들을 다 물리적으로 옳지 않다, 자연의 현상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다 깨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그때 당시에까지 있는 교수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저딴 새끼가 다 있어. 와갖고 신성을 모독하려고 하네. 자연의 룰은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무거우면 빨리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깨려고 했어. 그걸 깨는 실험을 많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질 않았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분은 상당히 어떻게 됐대? 상당히 힘들게 살았대. 근데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 근데 여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그때는 요즘은 여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시집 올 때 막 이것저것 많이 해온다고 하지. 요즘도 아니야. 몇 년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 해온다고 하는데 그때만 해도 여자가 지참금을 갖고 시집을 가야 됐대. 그래갖고 이거를 빚을 내갖고 어마무시하게 해갖고 시집을 보냈나 봐. 그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지. 빚더미에 앉았대. 그래갖고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이분이 아주 특이한 걸 만들었더라고. 각도기와 유사한 걸 만들었어. 그래갖고 물건의 크기도 재고 그 다음에 각도도 재고 이런 기구를 만들었어. 컴파스 비슷한 거를. 물론 온도계도 만들기도 했는데 이 컴파스 비슷한 것들을 포병대가 많이 썼나 봐. 대포 쏘는 부대에서. 그래갖고 이거를 공장까지 차려갖고 나중엔 어마무시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응? 많이 벌었대. 근데 이분이 연구하려고 했던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 다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그게 아쉬워서 뉴턴이 갈릴레이의 환생이라고 하죠. 갈릴레이의 환생이라고 해, 뉴턴을. 갈릴레이가 죽던 해에 뉴턴이 태어났어요. 또 우연히도 갈릴레이가 했던 연구를 다 이어서 뉴턴이 했어요. 아주 공교롭게도.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살아간 분 중에 하나. 근데 뉴턴이라는 분도 되게 웃기지. 지금 우리가 한 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거든. 뭐가 웃기니? 이분은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됐어. 하지만 집이 엄청나게 가난했대요. 그래서 대학 교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이 충족하지 않았나 봐, 돈이. 친구들이 많이 후원을 해줬대. 논문을 쓰고 발표하고 이럴 때, 책을 내고 할 때 친구들이 특별한 친구 하나가 엄청나게 후원을 해줬대요. 아직도 이 친구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남아있다고 하더라. 이 편지 한 장이면 몇 천만 원 할 텐데. 그래서 나한테 좀 보내지. 그래서 뉴턴이 친구한테 도움을 받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후원이 끊겼나 봐. 후원이 끊기고 나서 뉴턴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공무원이 됐대요. 공무원이 됐는데 아주 뜬금없이 수사관이 됐어요. 수사관. 어디에 취직했냐면 영국의 조폐국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조지폐범을 잡아내는 수사관이 됐어. 그때만 해도 금화 같은 게 많이 쓰였다라고 해. 근데 이 금화를 갖다가 만들어 놓으면 나쁜 놈들이 이거를 갈아버리는 거야. 갈아버려서 나머지는 금으로 팔아먹고 이거는 동전으로 똑같은 값어치로 파는 거야. 그래서 뉴턴이 룰을 만들었는데 그게 오늘날에도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어떤 게 사용되냐면 여기 동전이 있지. 동전에 보면 얇은 테두리가 있어. 테두리가 있고 나라마다 동전의 가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옆에 보면 문양이 새겨졌거나 아니면 톱니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뉴턴은 돈에 대한 표준을 정해. 여기가 몇 % 이상 갈리면은 돈이 아니다. 그거를 처음 지정해갖고 활동을 했다고 해요. 나중에 그 업적을 따서 조폐국 국장까지 되죠. 그리고 자기도 받게 되죠. 아무튼 뉴턴이라는 분도 말년은 좀 이상하게 살았던 것 같아. 자, 그러면 갈릴레의 사고 실험을 보자. 사고 실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졸려 죽겠어, 현이? 선생님 뽀뽀 한번 해주면 잠이 싹 달아날 텐데. 싫어? 그 생각만 해도 벌써 달아났지?
좋아. 자, 그럼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한번 살펴볼게. 자, 이쪽에 자, 레일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물체 하나 놓여 있지. 자, 이 물체를 여기서 가만히 놓으면 이 레일에는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 자, 아래로 내려오면서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빨라지고 가장 아래 지점에서 속력이 최대일 거야. 왜? 올라가면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니까 속력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까?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서 멈추게 될 거야. 자, 얘의 경사를 좀 더 완만하게 놔볼게요. 그럼 같은 높이까지 가기 위해서 얘가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지? 더 많이 이동해야 되겠지. 만약에 이 경사를 쭉 펴서 평행하게 만들었대요. 평행하게 만들면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 같은 높이를 찾아서 무한히 운동을 해야 되겠지. 이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 물체는 처음에 정해진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동하더라. 이와 같은 물체의 성질을 관성이다라고 얘기했지. 이런 성질을 관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관성이라는 걸 처음 지정한 자 이러한 사고 실험이 있다. 자, 그러면 관성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성의 예. 관성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관성의 예는 자, 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자, 관성이란 녀석은 자, 두 가지 형태의 관성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의 관성이 있는데 첫 번째,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있어요. 왜? 더워? 그럼 잠깐 꺼. 카메라 건드리지 않게. 자, 정지 관성의 예를 보자. 얘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성질이야. 오케이? 자, 어떤 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버스가 급 출발합니다. 버스가 급 출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몸이 뒤로 쏠린다. 몸이 뒤로 쏠리게 됩니다. 오케이? 자, 한편 이런 것도 있어. 자, 컵 안에 동전 빠뜨리기. 컵 안에 동전 빠뜨리기. 컵 위에 카드를 놓고 동전 넣은 다음에 카드를 튕겨요. 카드를 튕기면 어떻게 돼버리지? 동전이 제자리 멈춰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컵으로 빠지겠죠. 카드가 없어지니까. 오케이? 그래서 컵 안에 동전 빠뜨리기. 요즘 유튜브 연관돼 갖고 어떤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갖고 욕지거리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하는 영상이 있더라고.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야. 막 욕 진짜 찰지게 이 할머니 아들한테. 야, 이씨 놈아! 막 하고 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하는 거야. 병 위에 종이를 놓고 거기 동전을 2개인가 올려놔. 야, 너 병하고 동전 손대지 말고 이 10,000원짜리 빼봐. 저도 봤어요. 봤어? 침 발라갖고 툭 치면 되는 거. 관성이야. 아들은 이렇게 빨리 빼려고 하지?
빨리 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동전이 양이 적기 때문에 관성이 어때? 작아. 쫓아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더 빠르게 빼면 되는데 아들은 그걸 못했지. 하지만 그 할머니는 연락에 뺐지. 침 딱 발라고 툭 치니까 쑥 빠지더라고. 별 희한한 거 다 하고 욕하지 나중에. 응? 자식아 인생은 실전이야. 그건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떤 할머니 이상한 할머니 나왔고 하는 거. 왜 갑자기 그게 뜨는지 몰라. 본 적도 없는데. 자, 비슷한 거지. 자, 또 이런 것도 있어. 담요에 먼지 털기. 담요에 먼지 털기도 정지관성이 이용한 예다. 담요를 빨랫줄에 널어놨어. 소진이 졸려서 어떡해. 빨래를 빨랫줄에 널어놓고 빨래가 아니고 담요를 막대기로 때립니다. 막대기로 때리면 담요는 맞았으니까 어때? 아프겠지. 펄럭이지. 먼지는 그 자리에 남아있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먼지하고 담요가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젠가. 젠가 해봤니? 젠가 할 때 어떻게 해도 안 빠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줘? 세게 딱 튕겨. 세게 딱 튕기면은 걔만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멈춰 있어. 옛날에 이런 적이 있다. 선생님 안내더라고. 젠가를 했는데 뺄 게 없어. 어떻게 된 거지? 다 빠져갖고 뺄 게 없어. 하나로 버티는 아이 있지. 뭐 이왕 뭐 내 차례 됐는데 안 빼면 지잖아. 그래갖고 그 가운데 하나로 떠받치고 있는 아이 있지. 알 것 같지? 걔를 엄청 세게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세게 딱 쳤어. 빠졌어. 그랬더니 무효래. 왜? 뺐잖아. 안 넘어지고 뺐으면 성공한 거 아니야? 갑자기 무효래. 지들 마음대로. 이거 왜 무효인데? 그랬더니 그게 골격이 없어지면 안 된대. 이거 말이 돼? 그럼 뺄 게 없잖아. 그래갖고 그럼 나가리. 니들하고 안 해. 그래갖고 안 해버렸어. 자, 손가락 되게 아팠거든. 응? 얼마나 빠르게 튕겼겠니? 그걸 빼려고. 자, 그래서 담요에 먼지 털기 그러하다. 또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관성에 얘가 휴지 끊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화장실 가서 휴지를 한 손으로 잡고 탁 치면 또 끊기잖아. 휴지 끊기. 휴지는 멈춰 있으려고 하고 내가 땡기니까 그 부분이 끊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어떤 때 땡기면은 휴지가 훅 풀려버리는 때가 있어. 휴지 양이 적을 때. 왜? 휴지 양이 적기 때문에 질량이 작아서 관성이 작거든. 그래서 얘는 힘을 주는 대로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휴지가 훅 풀려버립니다. 난감하죠? 다시 감아야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예가 있어. 천장이 있어. 물체가 있고, 네. 아래쪽에 실로 이렇게 연결해 놨어. 자, 얘는 갑자기 세게 당기고, 얘는 천천히 당겼대. 천천히 당겼대. 에이,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천천히 당겼대요. 이때 끊어지는 줄이 다르거든. 자, 갑자기 세게 당기면 어떤 줄이 끊어질까? 아래는 줄이 끊어지게 돼. 왜? 얘는 제자리 멈춰 있으려는 성질이 있고 아래로 당기는 힘 때문에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줄에 큰 힘을 받아서 얘가 어떻게 돼 버립니까? 끊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천천히 당기게 되면 당기는 힘과 얘의 무게가 윗줄에 작용해서 위에 줄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주는 예도 있다. 또 지진계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해. 지진계.
지진계를 살펴보도록 할게. 왜 정윤이 찾고 있어? 정윤이 누구야? 아프대. 정윤이가 누구야? 어? 너 잡고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윤이가 누구냐고? 야, 고작 2번 빠졌는데 벌써 잊어버렸단 말이야? 정윤이가 그럼 누군데요? 응? 아니 정윤이가 누군데요? 나쁜 아이구나. 정윤이가 누구냐고요? 어? 키 좀 작고 키 좀 작으네. 진짜 모르는 거야. 아, 이거 모르... 작은 애가 안둘이니 우리 학원에? 공부 잘하는 애. 아 그런 애가 있어요? 몇 쪽이에요? 90쪽 정도 되나? 104쪽이요. 104쪽. 어? 그 사이 연습 문제 풀어봐야 돼. 네. 실력 향상 문제만 풀면 돼. 네. 사고력 향상은 풀지 마. 네. 사고력 향상에 별 도움이 안 돼. 네. 아무래도 나 술 먹고 왔나 봐. 아니에요. 은빈아, 너 방과 후에 친구들 보여서 너 몇 강 먹고 왔어? 네? 맥주 몇 개 먹고 왔어? 맥주 안 마셨어요 오늘. 소주 먹은 거야? 아니라고요. 헉, 양주? 아니에요. 저 양주 못 마셔요. 너무 써요. 어이씨, 먹어본 적 있잖아. 맛없어. 파인애플 썩은 맛 나요. 자, 이쪽에 지진계가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지표면이 흔들려요. 지짐. 지표면이 흔들려. 그럼 이 받침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얘는 고정시켜 놓으니까 흔들리겠지. 얘가 안 흔들리면 어떡해? 어? 자, 이 지지대 흔들려 안 흔들려? 받침대 고정돼 있으니까 흔들리겠지. 자, 여기에 있는 기록지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려요. 누가 안 흔들려? 여기 엄청나게 무거운 추가 안 흔들려. 어떤 성질 때문에? 관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얘가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밑에 게 움직이지. 그래서 기록이 남게 되는 거야. 이해해요? 그래서 지진계의 원리도 바로 관성의 예를 이용한 경우다. 그러면 두 번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운동 관성이라고 한대. 운동 관성이라는 것을 얘기해 보자. 운동 관성이라는 것은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니? 버스가 급 정거를 해. 정거한다는 얘기는 멈춘다는 얘기지.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앞으로 뛰쳐나가. 몸이 앞으로 쏠리게 돼. 몸이 앞으로 쏠린다. 아, 선생님 전에 같이 수업했던 사람들 이거 얘기 들은 적 있을 텐데. 선생님이 옛날에 송도 쪽에 수업하고 있는데 집에 퇴근하는 길이었어. 버스를 타고. 근데 버스 타고 쭉 오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뒤쪽 쪽에 앉아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앞쪽에 있다가 내리는 버스 정류소에 다가오니까 뒤쪽 뒷출입문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버스 앞으로 어떤 차가 끼어들었어. 이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그때 이 아줌마는 뒤로 자빠질 것 같으니까 아무거나 잡는다고 잡았어. 잡는 순간에 선생님 귀에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그래갖고 딴 생각하다 갑자기 앞에 딱 쳐다보니까 이 아줌마가 어떤 아가씨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쪽이 버스 앞쪽이야. 뒤쪽으로 이제 버스 앞쪽으로 쓰러지는 거를 본 거야. 근데 와, 그 여자애 진짜 착하더라. 한 20대 대학생 아니면 대학 졸업한 정도 되는데 아줌마 손을 보니까 머리가 한 움큼 있어. 그럼 나 같으면 욕부터 나갔을 것 같아. 근데 착하게 그 아줌마한테 가서 아줌마 괜찮으세요? 아마 손에 쥐고 있는 거 봤으면 으악 하고 막
했을지 모르겠어. 왜 아줌마가 머리를 잡았을 때부터 욕을 안 하는 거야? 천사예요. 순식간이었거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때 아 이렇게 지르는 게 천사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아 씨발 이러는 거야? 그래야 돼요. 아 그게 그래야 정상이구나. 정상적인 거예요. 글쎄 등 뒤를 못 봐갖고 등 뒤 봤으면 날개가 있었을지 모르겠어. 자 진짜 착하더라. 그 정도면 진짜 막 천사 같아. 왜 치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이 진행 방향으로 쏠리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 자 그다음에 운동 관성의 또 다른 예가 어떤 게 있을까? 달리는 사람이 돌부리에 걸리면 돌부리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넘어져요. 앞으로 넘어진다. 앞으로 넘어지게 된다. 자, 한편 또 어떤 게 운동 관성의 예가 있을까? 삽질을 하기. 삽으로 흙을 떴어. 떠갖고 휘두르다가 멈추면 삽 위에 있는 흙은 계속 가는 방향으로 날아가겠지. 그리고 삽은 멈추겠지. 그래서 자 이것도 운동관성의 예야. 또 어떤 게 있을까? 망치 대가리 바퀴. 말이 좀 험한가? 망치나 칼을 오래 쓰다 보면 손잡이와 몸통 부분이 어떻게 돼? 헐거워져요. 헐거워져서 망치를 오래 쓰다 보면 헐거워져서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 바닥에다 이 뒤쪽을 내리쳐요. 그럼 나무 토막하고 같이 내려다 멈추지. 그럼 얘는 어때? 아이씨 여기 자꾸 툭툭툭 치는 거야. 이거 팍 움직이면 손 다치는 거 아니에요? 망치가 그냥 팍 갖고 손 때릴 것 같아? 에이, 똥멍청이. 아 이거 곡괭이 자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 곡괭이나 도끼 멋있게 생긴 도끼 있지. 걔네들은 잡으면 그렇게 때리면 그렇게 돼. 몰라? 망치나 곡괭이 자루는 위에 부분이 이렇게 더 두꺼워. 그래갖고 밑으로 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거꾸로 잡고 툭툭툭 치면은 쪼여져. 얘들은 거꾸로 잡아야 돼. 이렇게 치면 툭 떨어져 갖고 대가리 깨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딱딱 치면 얘가 오다가 얘는 계속 내려온 성질 때문에 더 깊게 박히고 얘는 멈춰버리게 된대. 그래서 관성. 칼도 요즘 칼은 손잡이가 되게 플라스틱이지. 근데 옛날에는 나무 손잡이였단 말이야. 대장간에서 만든 건 나무 손잡이야. 이것도 바닥에다 퉁퉁 내리치면 더 깊게 박히지. 헐거워지는 게 막아지겠지. 요즘은 스테인리스 칼도 많은데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 대장간에서 파는 칼이었구나. 거의 대부분 대장간에서 파는 칼을 쓰다 보니까 나무 손잡이였어. 대장간에서 가는 게 칼을 말하시는 게 식도인가요? 아니면 식도. 이렇게 휘두르는 감인가요? 알지마. 요즘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게임해 너? 안 한다며. 어? 아 그래서 너 자꾸 요즘 수업 시간에 조는구나. 아니에요. 저 아니기는. 밤에 안 해요. 학교에서 해? 아니에요. 그럼 밤에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안 하면 어디 하는 거야? 학원서 하는구나. 새벽이에요. 미치. 야 아니 자고 일어나. 대단하다. 자고 일어나서 시간 나오면 저 잠이 원래 별로 없어요. 밤에. 일찍 자면. 너 학원 끝나서 집에 가면 12시잖아. 네. 12시부터 몇 시까지 자고? 2시까지 자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게임을 한다고? 엄마 아빠 다 주무시는 틈에? 아니 엄마 저 게임하면 일어나요. 시끄러워. 소리까지 켜놓고 해? 제가 청축 쓰거든요. 어? 제가 청축 쓰거든요. 키보드 그 소리 시끄러워. 그래서 이거 아 시끄러운 소리 나는 거야? 소리 키보드 소리가 커요. 차다닥 소리. 제 친구 청축 쓰다가 위에서 찾아왔대요. 시끄럽다고. 착 소리. 아
엄마가 너 게임하는 거 바로 아시라고 그런 키보드 사주셨구나. 제가 산 건데요. 엄마한테 자랑하려고 엄마 나 게임해 따다다다다다. 아, 그래서 이번에 그린 쪽으로 바꾸려고요. 일로 하시면. 아, 이거 미안하잖아요. 엄마 사는 자꾸 끼워가지고. 너 내년에 갖고 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 같은데. 그치? 이게 없는 거 같아. 생활과학고 뭐 이런 거? 응? 네? 정보과학고 뭐 이런데? 응? 좀 정신 좀 차려. 옥년동에 가면 옛날 송도 쪽 가면 해양과학고도 있다. 일설에는 사실은 아니겠지만 일설에는 방학 숙제가 오징어 말리기래. 네? 오징어 말리기. 맛있겠다. 진짜는 아니겠지. 네가 못 먹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검사 받아야지. 이렇게 잘 말랐나 못 말랐나. 봐야 되지. 자 그러면 아, 지금 또 후추통에 후추 털기. 후추통 털기도 이해다. 좀 전에 쌤이 곰탕을 먹고 왔는데 후추를 뿌렸어. 어디서 드셨어요? 톡톡톡. 요 옆에 가면 미도곰탕. 되게 비싸. 한 그릇에 12,000원이야. 거기 비민이랑 가기로 했는데. 톡. 되게 맛있어. 자, 그래서 후추통 터는 것도 자 운동관성이에요. 후추하고 통하고 같이 움직이지. 그러다 딱 멈춰. 그럼 후추가 툭툭툭 떨어진단 말이야. 후추는 계속 가려고 하고 통 멈췄잖아. 이 바람에 옛날에 선생님 설렁탕 집에서 테러 당한 적이 있다. 아, 무슨 설렁탕 때문이요? 연송에 있는 설렁탕 집인데 어떤 미친 개쉐이가 후추를 처먹고 뚜껑을 안 닫아놓은 거야. 돌려놓은 거야. 그래갖고 탁 치자마자 뚜껑이 빠지면서 후추 거의 다 푹 빠졌어. 숟가락으로 다 떠냈는데 국물 못 먹을 정도야. 그래갖고 고기만 헹궈갖고 먹고 나왔어. 그거 지네가 관리 잘못했으니까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확인해 보셔줘야지. 확인해 보셔. 숟가락에다가 하시든지. 너 주로 해장국 어디 가서 먹니? 네. 해장국이요. 해장국이나 뭐 순댓국 이런 데 안 먹니? 먹어요. 어디 가서 먹어? 근데 대부분 귀찮아 집에서 콩나물라면 끓여요. 아씨, 내가 너네 집 몰래 갖고 후추통 열어놓을까? 너 푹 쳐놓고 확인하고 먹어야지. 언젠가 보복하고 저는 그런 거 그냥 먹어요. 못 먹어. 그래서 먹어요. 다 떠냈는데 못 먹어. 다 떠내고 그 후추 계속 먹어요. 요즘. 아마 그거 정상적인 맛 만들려면 한 솥이 필요할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아니 쏟아졌다니까. 보통 쏟아서 물 다 쏟진 않잖아요. 뚜껑이 열리면 다 쏟아지지. 뚜껑 열어도 뚜껑이 빠져 있었어. 뚜껑이 빠져도 옆으로 놓으면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아니 옆으로 탁 하는데 뚜껑이 툭 빠졌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얘들이 운동관성의 예다. 그래서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관성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 법칙이라고 썼는데 얘는 운동 제1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야. 자, 얘를 식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0이래요. 무슨 뜻이야? R자 힘이 0이다. 또는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해도 합력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속력이 0이었던 물체는 계속해서 속력이 어때? 0이야.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속력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우리는 물체에 뭐라고? 관성에 관한 성질, 즉 관성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관성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관성법칙이었고, 이번에는 자 가속도 법칙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가속도의 관계. 저희 약간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 잘릴 것 같아요. 왜? 욕 날렸어? 아니 난리 났어요. 왜? 저희 지금 옆반은 속업 왜? 지금 교과서 거의 다 끝났는데 저희 교과서 아예 한 도서도 안 해요. 그럼 2주 동안 뭐 하셨어? 아니 이상한 거 했어요. 뭐? 영어 퀴즈? 아니 그럼? 무슨 자습? 아니 무슨 문장 하나 갖다 놓고 어. 오늘 이거 제대로 하는 거 했어 끝나는 거. 제발 수업 좀 끝내지 말아줬으면. 야, 그러면 되게 좋은 선생님이야. 그러고서 지우개 쓰지 말라고 그러고. 선생님 고2, 고3 때 영어 선생님은 더 대단했어. 학교 선생님 별명이 백설공주셨어. 왜 백설공주인지 알아? 백설공주가 여자 선생님일 것 같은데 남자 쌤이거든.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수업 시작하면 출석을 불러. 아니 애들 다 와 있는데 출석을 왜 불러? 그때는 한 반에 70명이야.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얼굴 익히려고 부를 수는 있는데 끝까지 부른단 말이야. 오늘 아는 사람 있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빈자리 보면 알잖아. 응? 저기 자리 폈네? 누가 놨지? 라고 할 텐데 꼭 처음부터 다 불러. 1번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해병대 얘기가 나와. 재밌겠다. 나 때는 말이야 해병대가 그러면 해병대 장교로 갔다 왔거든. 그러면 애들이 문제집 딱 꺼내놓고 문제 풀기 시작해. 저희 5번에서 하는 그러면 거의 끝나기 10분 전까지 계속 해병대 얘기해. 근데 문제는 한 3달 지나면 처음 스토리로 돌아간단 말이야. 한 달에 1년이야. 그럼 처음 스토리로 돌아가면 또 들은 거잖아. 근데 또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되게 또 경청해요. 잠도 안 자고. 나다. 그럼 문제 딱 꺼내놓고 그냥 문제 풀어 그냥 계속. 그럼 보통 3달에 한 권씩 풀어. 큰 문제지. 멋있지 않니? 그러고도 안 잘리잖아.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자꾸 어려운 단어 쓰지 말래요. 어려운. 어려운 단어 쓰지 말래요. 뭔 얘기야? 그러니까 자, 패스. 그리고 막 엄마들 난리는 교감 교장이랑 회의하고 막 학교에서 이상. 안 잘려. 학교 선생님들은 철밥풍이거든. 안 잘리면 제가 나갈 거예요. 선생님 패고 나갈 거예요. 이음중학교 가면 되겠다. 기다려. 너 엄마는 무슨 죄냐? 너 중학교 교복만 3개째면. 무슨 상관이에요? 응? 얼. 제 키보드 하나 팔아서 갔다 오죠. 키보드가 그렇게 비싸? 네. 많이 하나에 29만 35만 원. 비싼 것들이 많아요. 네. 저는 저는 다 새로 나온 라인. 키보드 다이소 가면 5,000원이면 사는데? 아니 약간 좀 달라요. 아니 키보드에 막 불이 나와? 10만 원에 사? 네, 제가 레이저 되게 좋아해서 레이저 거 많이 사거든요. 근데 저 본체 팔면 한 300 나올걸요. 기능도 많아요. 어? 불빛 나오는 거. 그 불빛도 제가 다 조절할 수 속도도 있어요. 막 다양해서. 맞아요. 막 소리도 나? 뿅뿅뿅 소리도 나? 소리는 소리는 아니 야, 그거 사느니 차라리 신디사이저 사지. 전자피아노. 저 키보드 있어요. 그 피아노 키보드. 그 연결해갖고 그걸로 쳐. 띵땡띵땡띵땡.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밤에. 저 헤드셋 끼고 해요. 아, 키보드 소리 때문에 깨시는 거야? 네. 아니 깨는 건 잘 모르겠는데 엄마 원래 잠이 좀. 한번 쳐봐봐. 맨손으로 쳐봐봐. 같은 세기로 책상을 쳐봐봐 이렇게. 안 들리는데? 책상을 쳐봐봐. 원래 치는 대로. 키보드 소리 진짜 크게 나오셨나? 그 키보드 그냥 누르면 약간 소리가 진짜. 아니 그거 아니야. 그 누를 때 찰칵 소리 나니까 그거 그거. 맞아. 그거 내가 색깔 다 빼고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는데. 그게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힘분배가. 뭐라는 거야? 저는 오래 하면 저는 되게 한 번 할 때 오래 하는 스타일이라서 손목 아프단 말이에요. 선생님 후배 중에 어떤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미쳐가지고 리니지 광팬이야. 미치겠어요?
리니지에 아이템 팔면은 수천만 원이라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돈 많은 아저씨들. 그 미친 거 맞아요. 아니야? 돈 많은 아저씨들이 하는 거. 아, 돈 많은 아줌마가 거기 막 하더라니까. 거기 만남의 장소잖아요. 막 돈 많은 백수들이 하는. 돈 많은 아줌마가 하더라니까. 응? 신랑은 가갖고 응? 월급 아, 받아다가 막 갖다 바치는데 그거 갖고 아이템 사고 저런 질 안 해요. 나 아이템 산다고 적금 든다는데. 저런 질 안 해요. 아닌가? 옛날에 선생님 가르치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마치고 한국영재학교 갔거든. 근데 이 녀석이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학원 자습 시간에 빠져나가서 짬짬이 PC방 가갖고 아닙니다. 바람의 나라인가 뭔가 했대. 옛날에니까. 그래갖고 했는데 얘가 1년 동안 해가지고 짬짬이 모아갖고 아이템을 엄청나게 모았대. 그래갖고 영재학교 확정되고 나서 아이템을 다 팔아가지고 1,000만 원 정도를 마련했대. 그때 돈이니까 상당히 클 거야, 지금에 비해서 가치가. 그래갖고 500만 원은 엄마 드리고 300만 원 갖고 자기 방 인테리어하고 200만 원 갖고 노트북 샀대. 완벽하다. 그래갖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대. 아닙니다. 너는 비싼 학원비를 했더니 학원비가 비쌀 거 같니? 네가 이게 번 돈이 비쌀 거 같니? 어차피 뭐 영재학교 됐잖아요. 어머니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셨잖아요. 그 뜻으로. 에휴. 선생님 그 방학 때 점심시간에 아이니 맨날 나와서 PC방 하고 자, 있어요. 얘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해요. 아이니가 네. PC방 네. 다녔다고? 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정준쌤 봤어요. 거기에 네. 둘이서 롤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정준쌤이 이러고 지나갔어요. PC방 안에서? 어디서 봤어요? 아이, PC방 안에서 컵라면 드시러 가셨을 거야. 아니 밖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안에도 팔잖아. 그 안에 가면 더 맛있나 보지. 근데 거기 애들 엄청 많던데 여기 학원 애들? 이 동네 PC방도 있어? 여기 동네에 PC방 엄청 많아요. 그래? 네. 찬이는 어디 가니? 찬이는 게임을 못해요. 아, 범생. 안 해요 게임을 그냥. 안 해요? 이번에 게임하게 생각 밖에 없는데. 저는 우진이도 해? 못생겨 생겼는데? 너 우진이 무슨 게임 해? 광물이지. 이하고 만나? 광물 냄새 나기. 왜 광물이 뭐야? 아, 계급이야? 네. 너는 뭔데? 저는 광물은 뗐죠. 그럼 광물 다음에 생물이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 선생님이 옛날 가르치던 인천과학고 16기 아이가 롤 국내 50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었어. 에이, 프로데뷔 못해요. 아니 얘는 프로 데뷔 안 하고 롤로 뭐 먹고 살까 과학고 졸업생이라니까. 아, 그래요? 과학고를 쓰이라고요? 그리고 50위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뭐 했지? 롤 중계를 하더라 인터넷에서. 이게 많이 벌던데. 갖고 나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대학 다닐 때 알바로. 아, 알바. 자, 그래서 얘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또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 법칙을 우리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에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속도 변화. 자, 힘의 크기 관계를 얘기해 볼게. 속도 변화량과 힘의 크기 관계를 얘기해 볼게. 여기 질량이 m이나 i가 있어. 여기에도 질량이 똑같이 m이나 i가 있어. 이 물체에게 하나는 요만큼의 힘이 작용했고 또 하나는 그보다 큰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했다라고 할게. 자, 이때 누구의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까? 자, 힘의 크기가 클수록 속도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자, 이 속도 변화량을 같은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가속도라는 녀석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지? 비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때 얘의 기울기는 질량의 역수가 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즉, 또 다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같은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더 크지? 가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더 작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번에는 두 번째. 자, 속도 변화량과 속도 변화량과 질량의 관계를 얘기해 보자. 자, 이쪽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었고 이쪽에 질량이 러지 m인 물체가 있어. 이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대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대요. 자, 이렇게 힘의 크기가 같을 때 누구의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까? 얘는 탁구공이, 얘는 볼링공이라고 하고 빨대를 갖고 입김을 불어서 힘을 작용해 보자. 탁구공은 쌩하고 움직이겠지? 볼링공은 택도 없지. 그래서 자, 얘는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그래서 속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즉 같은 시간 동안의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얘도 역시 그래프로 나타내 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자, 물체에 나타나는 질량에 대해서 속도 변화를 살펴보면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래서 특별할 때 이 내부를 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한대? 사각형 넓이를 힘이라고 얘기한대. 이게 힘이다. 자,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가속도 법칙을 완성하게 되죠. 자, 힘의 크기, 질량,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를 얘기해보자. 자, 이 관계를 얘기해보는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지. 비례 상수를 이용해서 등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네. K 곱하기 M분의 F라고 썼대. 그리고 F를 이용하게 되면 F에 대해서 정리하면 K 프라임 곱하기 MA가 되는데 K 프라임은 K의 역수가 되겠지. 맞아? K의 역수야. 이때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를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라 할 때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하면 그 경우에 K2'의 값을 1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대. 단위 관계를 맞추면서 비례상수를 약속했어. 그래서 F라는 녀석은 뭐라고? MA라고 쓸 수 있게 됐대. 사실은 힘 벡터고 가속도도 벡터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얘 단위는 뉴턴인데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런 값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얘를 우리는 운동 방정식이라고 표현해. 자, 그러면 중간에 나타난 값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해 준다. 힘의 단위에 대해서 힘의 단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힘 이야기할 때 설명해 드렸었지. 자, 절대적으로 사용한 단위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1N은 어떻게 정의했었니?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의했었어. 1kg인 물체에 작용하여 물체에 작용하여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이다. 자, 이거를 뭐라고? 1N이라고 해. 그래서 1N은 1kg m/s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거지. 오케이? 자, 한편 뉴턴이란 단위 말고 또 이용하는 게 킬로그램 힘이라는 단위도 많이 쓰게 돼. 그지?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 킬로그램 힘이야. 킬로그램 힘, 킬로그램 포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그래서 1kg 힘은 뭐라고 했었지?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라고 하지. 그래서 얘를 1kg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1kg 힘은 뭐가 돼? 9.8 뉴턴이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9.8 뉴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힘의 단위라고 해요. 자, 한편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쌤하고 크린이 가지? 그래요? 클린. 대박.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얘기해 보자. 자, 운동 방정식을 얘기해 보자. 소진이 졸린 거야? 어? 저 졸려요. 니 게임하느라고 그랬고. 자,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씁니다.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얼마? MA라고 사용하는 이 식이 바로 운동 방정식이야. 자, 이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어떤 물체가 있어. 자, 질량이 5kg인 물체래. 자, 여기에 물체에 힘을 작용해 줬어. F라는 힘을 작용했더니 물체는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됐대. 이때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가 되는 거지? 15 뉴턴이라고 하지. 자, 이쪽에 질량을 모르는 물체가 있었어. 자, 질량을 모르는 물체가 있었대. 이 물체에게 힘을 가했어. 15N의 힘을 가했더니 물체는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됐대. 그럼 물체의 질량은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A분의 F가 되니까 얼마? 5kg이 돼버려. 자, 한편 자, 어떤 물체가 있었대. 이 물체에게 15N을 작용했어. 이 물체 질량이 5kg이라고 할 때 물체에 나타나는 가속도는 얼마가 돼버리게? 얘는 A는 M분의 F가 되니까 얼마? 3m/s 제곱이 됐다라고. 자, 힘이 둘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 자, 이쪽에 질량이 5kg의 물체가 있어. 자, 여기에는 그냥 마찰계수라고 할게. 이 물체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계수가 될 텐데
이 마찰 계수를 0.1이라고 하고 중력 가속도를 10 미터/세크 제곱이라고 할 때 이 물체에 만약에 20뉴턴이 작용하게 되면 물체 가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라는 문제야.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지? 마찰력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갖고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자, 우진아, 이 물체 마찰력 얼마지 지금? 물체 마찰력 얼마지? 우진아, 마찰력 얼마지? 서진아, 마찰력 얼마니? 유나야, 마찰력 얼마니? 1억. 모르겠어요. 찬이야, 마찰력 얼마니? 음이야? 양이야? 현이야, 마찰력 얼마니? 5. 민성아, 마찰력 얼마니? 5뉴턴이 되겠지. 마찰계수 곱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마찰력이잖아. μn, 즉 μmg가 마찰력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얘는 마찰력이 5뉴턴이야. 뒤로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얼마가 나타나지? 5뉴턴이 나타나는 거야. 그럼 알짜이면 얼마가 돼? 20 빼기 5가 되지. 5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3m/세크 제곱이 가속도가 되는 거지.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 정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질량과 무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 처음에 우리 물리 원 할 때 뒷부분에서 물리 원 뒷부분 할 때 요거 아마 수업해 줬었을 거야. 운동 방정식 풀이 클리닉 시간에. 그치? 답들을 안 하네. 네. 자, 질량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질량이라는 건 뭘 질량이라고 했지? 관성의 척도다라고 얘기했어. 자, 관성의 척도다라고 얘기했어. 얘는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표현을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 근데 요즘은 대부분 물질의 고유한 양 할 때는 보통 화학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 물질의 고유한 양이다라고 쓰고, 물리에서는 고유한 양이긴 양인데 얘네들은 관성의 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물리에서는 요즘 바뀐 표현이 관성의 척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얘는 단위로 어떤 단위 쓰지? 잘 알고 있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나타내 주는데, 이 관성은 두 가지 관성으로 나눠서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자, 운동 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자, 운동 관성을 이용한 질량, 그래서 관성 질량이라고 표현할게. 자, 관성 질량을 MI라고 쓸게. 오케이? Mass of Inertia. 그래서 자, 관성에 의한 질량이다라고 표현해 줄게. 그래서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데, 자, 한 물체에 F라는 힘이 가해졌어. 그랬더니 그 물체는 고유한 관성의 정도 MI, 질량 곱하기 가속도 A라고 했대. 즉 MI라는 값은 뭐가 돼? A분의 F라고 쓰게 됐대요.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하는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 표현해. 자, 이거에 대해서 중력 질량이라는 게 있어. 중력 질량은 mg라고 해. 중력을 비교한 질량이야. 자, 중력을 비교하는 질량인데 어떤 물체에 무게가 있었대. W 무게라고 할게. 자, 무게는 mg 곱하기 어떻게 나타내줬죠? 물체 표현할 때, 무게 표현할 때
중력의 크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나? mg라고 쓰기로 했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mg라는 값은 이렇게 얘기했대. g분의 w라고 쓰기로 했대. 이게 무게라는 걸 확실히 쓰기 위해서 w 뭐라고 써줄까? 이렇게 얘기했다. 이때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가해진 힘과 그때 가속도의 비가 항상 어떻대? 일정하게 유지되진대. 그래서 mi라는 녀석은 어때? mg와 같더라. 이걸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진짜 관성질량, 중력질량인데 이 아이들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 뭐라고? 그냥 질량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거죠. 자, 질량은 뭘로 측정하지? 자, 위접시 저울이나 또는 요즘은 전자저울 같은 것들 이용하고 양팔저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교해 줄 수 있고, 자, 한편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물질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니까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더라라는 것도 자, 질량에 관한 성질이 되죠. 그러면 무게라는 걸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흔히 표현해줘. 중력의 크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단위는 어떤 단위 쓰지? 얘는 킬로그램 힘 또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시해줘. 측정할 때는 용철저울 등을 이용해서 측정해 줄 수 있지. 윗접시저울이나 용철저울을 이용하게 되고, 윗접시저울이 아니고 안전뱅이 저울이라는 것, 계량저울 있지. 위에 돼 있고 밑에 눈금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저울이나 아니면 누구? 용철저울 등을 이용해서 무게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얘는 장소에 따라 어때?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다면 달로 가면 무게가 어떻게 되지? 달로 가면 무게가 어떻게 되지? 얼마로 줄어들지? 6분의 1로 줄어들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장소에 따라 변하는 값을 갖는다라고 해. 그래서 무게는 W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중력에서 얘기했던 값 mg라고 쓰기로 하였다. 무게는 바로 mg라고 쓴다.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참 애매하다. 순서까지만 한번 정리해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새로 이야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운동 방정식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봅시다. 여기서 새로 해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 운동 방정식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얘는 단계별로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 첫 번째 단계. 운동 방정식 문제는 무조건 그림이 주어져 있어. 주어진 그림에. 자, 주어진 그림에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한다. 자, 이렇게 힘들을 표시할 때 얘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의 방향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기호를 이용해서 힘의 종류를 표현해 줄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단계는 물체, 힘들을 표현하면 물체 운동을 예측해 볼 수 있거든. 자, 물체의 운동을 예측하여
물체 운동을 예측하여 가속도를 설정한다. 가속도를 설정한다. 이때 가속도와 같은 방향의 힘이면 자, 얘는 플러스 F라고 하고 가속도와 반대 방향의 힘이면 얘는 마이너스 F라고 써주면 돼. 세 번째 단계에 각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 자, 즉 얘는 F는 MA라는 식을 써주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 마음대로 표시한 것과 또 가속도를 설정해 주는데 얘네들이 미지수가 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얘는 네 번째 단계 어떻게 해주면 되지? 연립해서 푼다. 자,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들을 이용해서 기본 형태 5가지 얘들 한번 운동 방정식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마칩시다. 시간 너무 많아요. 응? 학기 초라도 너무 바빠요. 쌤도 바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바빠요. 내 생각에 이렇게 남겨요. 중간고사 첫 범위들 나왔습니까? 아,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몇 단은 몇 단은? 아무것도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1, 2, 3, 4? 순서가 약간 달라요. 어? 네, 똑같아요. 그냥 다른 학교랑. 서진이는 나왔어? 이문중학교 어디 몇 단원? 지구과학을 무신데? 지구과학이 뭐가 있지? 그 기권 정보라고. 맨 뒤에 아니야? 아니 그 그 2단원이에요. 이단원이에요. 아니야? 그럼 우리도 거기까지 보겠다. 이러면서 우리 국내에서 더 비슷하게 보거든. 아니 우리 1단원 4단원 섞어서 보기로. 얘네들 하나 이해할 수 없어.